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맨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요. 제 이름은 김영희예요. 올해 62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쩌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꿈만 같아요. 모든 건 남편 상덕이의 장례식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2023년 11월 15일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이었죠. 상덕이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먼저 가버리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상덕이가 동네에서 자그마한 철물점을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저는 그날 검은 한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와도 참아야 했죠. 조문객들 앞에서 너무 흐느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다른 조문객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식의 뒷모습 정도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남자는 조용히 상덕이 영정 앞에 조화를 놓고 절을 3번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급한 마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혹시 그가 돌아봤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15년 전 20살이었던 제 아들 태준이 이제 35세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는 거였거든요. 얼굴이 좀 더 각졌고 몸도 훨씬 커졌지만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특히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대로더라고요. 태준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태준이 맞지?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저를 아는 분인가요? 죄송하지만 전 그런 이름을 가진 적 없습니다. 목소리도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요. 아니야. 분명히 내 아들이야. 태준아. 엄마야. 엄마, 모르겠니?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조문객 명단을 살펴봤어요. 윤태준 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직책은 YT그룹 회장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성공한 기업가더라고요.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사업을 하는 큰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제 아들 태준이 맞았어요. 하지만
왜 저를 모른다고 한 걸까요? 왜 차갑게 외면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15년 전 그 끔찍했던 일을 떠올렸어요. 태준이가 20살이던 해였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죠. 그해 여름,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실종됐어요. 친구들 말로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어요. 물살에 휩쓸려 간 건지 아니면 다른 사고를 당한 건지 경찰, 소방서,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다녔어요. 계곡 근처를 며칠씩 뒤지기도 했고 실종자 신고도 냈죠.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한 달, 두 달, 1년. 시간이 흘러도 태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덕이와 저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특히 저는 태준이를 찾겠다고 집도 나가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미영아, 이제 그만 포기하자. 태준이가 죽은 걸 수도 있어. 상덕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포기하긴 뭘 포기해. 내 아들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시체라도 찾았어? 그렇게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상덕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걸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끔 길에서 태준이 또래의 남자를 보면 뛰어가서 확인해 보곤 했어요. 물론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지만요. 상덕이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봐 주기만 했죠. 정말 고마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덕이마저 먼저 가버리고 혼자 남은 제 앞에 태준이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건지, 만약 맞다면 왜 모른 척하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YT그룹 윤태준 회장 아들 급성 간부전으로 위독. 기사를 읽어보니 윤태준 회장의 외아들 우진이라는 아이가 간부전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어요. 나이가 겨우 10살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준이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그 우진이는 제 손자잖아요. 제 손자가 죽어간다는 얘기였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에는 윤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며칠을 밤새운 것 같은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거칠게 자라 있었어요. 태준아, 저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왜 또 오셨습니까? 저는 정말 당신을 모릅니다. 우진이, 어때? 어떻게 제 아들 이름을? 신문에 났어. 간 이식이 필요하다며?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간을 주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제 간을 우진이에게 주겠다고요. 당장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태준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남이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려는 겁니까? 남이라고? 저는 슬픈 웃음을 지었어요. 어미 마음을 남이라고 하는구나. 제발 그만두세요. 전 정말 당신을 모른다고요. 좋아. 날 모른다고 하자. 하지만 우진이만큼은 살려야지. 제 간을 검사해 보세요. 혈액형은 A형이에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윤 회장님, 아드님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간 이식을 서둘러야 해요. 의사 선생님. 이분이 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태준이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환자와 어떤 관계세요? 할머니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태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일단 혈액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태준이는 저 멀리 앉아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의심스럽다는 듯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들고 나오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혈액 적합성이 거의 완벽해요. 이 정도면 직계 가족 수준인데요. 할머니와 손자 관계가 맞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윤 회장님, 혹시 어머님께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 적합률은 정말 보기 드문 경우거든요. 태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라는 겁니까? 태준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맞다. 15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단다. 15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런 거짓말을? 고아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고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 고아원에 있었어? 그때부터 태준이가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5년 전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기절했대요. 그런데 깨어보니 어떤 할아버지가 구해주셨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하지만 그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증도 없고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와 고아원을 거쳤대요. 고아원에서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고 태준이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태준이 된 거예요. 고아원 원장님 성이 윤 씨였거든요. 들어, 그동안 정말 날 몰랐던 거야? 기억이 안 났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서 피했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태준이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아들이었거든요. 엄마가 미안해. 더 열심히 찾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저도 기억을 되찾으려고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모자가 눈물로 제외하는 동안 우진이의 수술 준비가 진행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어요. 간 이식 수술은 공여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서명하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 손자니까요.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괜찮다. 엄마는 강해. 우진이를 살리는 게 먼저야.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태준이는 계속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저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제 간의 일부가 우진이에게 잘 이식됐고 우진이도 깨어났어요. 우진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태준이 어릴 때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특히 눈이 정말 예뻤어요. 할머니, 제 할머니가 맞아요? 우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 할머니야. 이제 우리 우진이 아프지 않을 거야.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태준이가 우진이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태준이와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너를 찾으면서 살았지. 아빠와 함께. 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너를 다시 못 본다는 게 마음에 걸렸을 거야. 하지만 하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걸 보고 계실 거야. 태준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줬어요. 고아원에서 나와 고생하면서 사업을 일으킨 이야기, 우진이 엄마와 결혼했지만 교통사고로 잃은 이야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어. 너를 찾는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빠가 옆에 있어줬고. 이제 저희 집에서 살아요. 우진이도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고마워, 태준아. 하지만 엄마는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아빠 생각도 나고 너희들도 새로 시작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럼 자주 만나요? 매일 만나요? 그래야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 비록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진이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었죠. 제 간도 다행히 빠르게 재생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건강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퇴원하는 날, 우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저희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우진이,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도 우진이 덕분에 아빠를 다시 만났어. 고마워. 태준이는 회사 일도 줄이고 저와 우진이를 챙겼어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상덕이 산소에도 함께 갔어요. 아빠, 태준이 찾았어요. 손자 우진이도 함께 왔어요. 산소 앞에서 말했을 때 바람이 살짝 불더라고요. 상덕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태준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15년 동안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포기할 수 없어. 앞으로는 효도할게요.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너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도야. 우진이 잘 키우고. 우진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엄마도
우진이가 너무 예뻐. 내가 어릴 때랑 똑같아.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잃어버린 15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만약 상덕이 장례식에 태준이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우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가족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할머니 자랑을 한대요. 우리 할머니가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태준이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어요. 1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들도 다시 만났고 예쁜 손자도 생겼고 상덕이만 함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하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태준이를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우진이에게 간을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수 없었어요. 자식을 포기하는 것도, 손자를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15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더 깊어지고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어요. 비록 상덕이는 하늘에 계시지만 태준이와 우진이 그리고 저까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태준이가 더 성공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우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진이가 결혼해서 증손자를 안겨주면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기억까지도 넘어설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태준이를 찾을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덕이가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가끔 태준이와 우진이를 보면 꿈만 같아요.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정말 제 손자가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우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태준이가 어떻게 기억을 되찾아가는지도요. 가족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 많이 만드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려요.